안녕하십니까. 작가를 꿈꾸는 이화영입니다. 오늘은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이 되게 두껍고요. 좀 부담스러운데 655페이지예요. 근데 잘 보면 참고 문헌이 574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만큼 벌써 지금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래의 부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에블린 토플러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초도노트를 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생소한 단어,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부의 일물결, 노동의 역할 분담. 이물결, 농업에서 산업주의로 대량화, 산물결, 조직 수평화, 네트워크. 81페이지. 먼저 발사하고 나중에 조준하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스피드의 사회가 됐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기업은 손해를 입는다. 또는 망한다.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었겠어요. 요즘도 그렇죠? 이 상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자는 그 대책으로서 이게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대목으로 프로슈밍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산자, 프로듀서, 생산, 프로덕션. 우리가 파이를 구워서 그 파이를 먹게 되면 그건 프로슈밍입니다. (1980년에) 제3물결이라는 책에서 의료 프로슈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실례로 들면 1965년에는 가정용 의료 장비로서 지팡이, 목발, 침대 그 정도 수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2010년도에는 인슐린 주입기구, 혈압 측정기,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게 다 의사 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규모가 150억 달러. 그러면은 현재 화폐 기준으로 따지면 20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뭐 양치질 하면서 혈당 박테리아가 그 체크되고 수치 측정이 되고 바이오 센서 칩이 내장되어 있는 칫솔 같은 것도 나온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면 그 생산자들에게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때 프로슈머들에게 교육 훈련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도 해보게 돼요. 의료위기, 경제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도 나오는 대목이 됩니다. 자,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사회는 지나친 스트레스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힘겨운 줄다리기, 가장, 그리고 한 집안의 엄마,
다 모든 이 힘겨운 줄다리기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화폐 경제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불문율이 있지만 어쩌면 공짜 점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프로슈밍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상당히 많은 그 6부에서 프로슈밍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깨진 창문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1994년 윌리엄 브라톤 37,000명을 리드하는 경찰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의 핵심 사안은 범죄 예방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행했던 건 깨진 창문, 사소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중범죄로 이어지니까 사소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미리미리 대처를 해나갔던 거죠. 이 책에도 소개됐을 만큼 효과는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프로슈밍 이후에 주목했던 두 번째, 미래의 화폐. 대체 통화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뭐 엔화도 있을 거고 뭐 마르크와 뭐 위안화, EU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자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M1, M2, M3 통화들이 부실 통화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빈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트리클 다운, 낙수효과, 부유층 소비 증가로 인한 저소득, 소득 증대 효과,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 산업혁명 당시 기계 파괴 운동을 반대했었던 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뭐 10부 지각 변동을 지나서 벌써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이 어마어마한 책을 제가 이렇게 짧게 리뷰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프롤로그는 이미 과거이다. 어쩌면 이 책을 읽고 하는 게 있어서 현대 기술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에너지가 부족한 세상인데 무슨 과거의 책을 읽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춧돌이 단단해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독서를 게을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에 이 얘기를 남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청각장애가 있는 헬렌 켈러라는 분,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비관론자가 천체의 비밀이나 해도가 없는 지역을 항해하거나 인간 정신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아시죠? 아이젠하워?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셨던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관론자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저도 성격상 재고,
미래에 있을 리스크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는 유형에 가까운데요. 그런 유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비관론자가 100% 맞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이전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희망, 그리고 이전 쇼츠에서도 말씀드렸던 희망,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꿋꿋이 전진한다면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의 2026년 테마는 이렇습니다.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되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